이유영 작가의 집은 온통 검정 고무신 캐릭터들로 가득합니다. 벽에 다 있네요, 그림이. 만화 속에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낙서처럼 얘기하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좋아하고 결국은 작품이 돼버렸어요. 벽 이사를 못 가겠어요. 벽지 뜯어갖고 가야 되게 생겼어요. 그의 못 말리는 검정 고무신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여기 있는 요런 선까지도 다 손으로 이 자대고 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머리 이런 까만 거는 펜으로 하고 이런 색깔 있는 건 다 스크린 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다 이걸 대고 카터칼로 다 요 모양에 맞게 다 올리는 거예요. 아, 예정에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15년을 했으니. 봄이 와서 행복하다던 그는 봄 기운이 완연하던 3월의 어느 날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유, 참. 거의 10년 만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달 전에 찍었나? 2월에. 일단 이거를 얘를 밑에 깔 거야, 이렇게 안에.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빠의 새로운 공간을 단장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괜찮아? 응. 만화 속 주인공 같았던 아빠를 이제는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빠 안녕 잘 갔어? 거긴 어때? 갑자기 가버리면 내가 좀 슬프잖아. 사랑한다고 좀 해주고 가지 참. 지금 당장 못 보는 게 아쉽긴 한데 나중에 다 같이 보겠지 뭐. 잘 가 사랑해. 아유.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남기고 떠난 것 같아요. 검정 고무신은 1992년부터 15년간 연재되며 만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유영 작가의 첫 데뷔작이었던 검정 고무신. 와, 데뷔작부터 홈런이었네요. 네. 사실 검정 고무신에는 한 명의 그림 작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유영 작가의 동생이며 같은 검정 고무신 만화가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친동생인가봐요. 아, 형제가 다 만화가였군요. 네. 군 입영 영장을 받았을 때 이어받아서 이유영 작가 제대할 때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똑 닮은 외모만큼이나 재능도 닮아 어린 시절부터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다는 형제. 그들에게 검정 고무신은 젊은 날 모든 걸 희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와, 외에도 좋았겠어요. 예. 너무 힘들게 작업을 한 작품이고 검정 고무신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요. 뭐 인기가 있는 캐릭터도 있고 인기가 없는 캐릭터도 뭐 있고 뭐 다 자식 같은 캐릭터이고요. 당연하죠. 두 사람의 데뷔작인 만화 검정 고무신은 순식간에 한국 최고의 인기 만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곧 TV 애니메이션으로까지 탄생했는데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기억나요. 문제는 그로부터 몇 년 후 검정 고무신이라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캐릭터 사업을 좀 펼쳐보고 싶다. 작가들 분들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믿고 좀 맡겨달라. 당연히 작가님들은 항상 자유롭게 작품을 하셔야죠. 대행 사업만 잘 할 수 있게 밀어주세요. 장 대표 측에서 실제로 작가님에게 한 말입니다. 기존에 하던 거 출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창작 활동하는 데에는 방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네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캐릭터 사업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가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극장판부터 시작해 각종 기업들과 협업해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통해 곳곳에서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네요. 검정고무신은 방송인들도 많이 따라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네. 저희가 제안한 거고요. 검정고무신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진행했고, 빅데이터 상으로 검정고무신이나 레트로가 유행하니까 트렌드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판매액의 일정 부분 로열티 지급으로 그쪽에 지급한 것 같고요. 지인들과 뭐 친구들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축하해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술 사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형제가 캐릭터 사업 소식을 들은 건 늘 지인들을 통해서였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축하받으면 좋지만 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예. 에잉? 왜 여기 있어? 진짜? 사업은 늘어났지만 작가들의 수입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수익 같은 거는 정말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뭐 막노동을 하면서 뭐 생계를 이어갔었고요. 우리우영 작가도 공모전에 도전해서 거기서 상금 받고 10몇만 원짜리 강의하고 뭐 생활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정 고무신의 인기가 떨어진 걸까 자책하며 더 열심히 하자 다짐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시상식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사로 알게 됐고 뭐 이런 행태가 계속 되더라고요. 야, 이게? 작가들이 모르는 활동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형제는 장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느 업체든 계약을 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알고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를 이제 이우영 작가가 항상 요구를 했죠. 작가들이 그걸 알아서 뭐해라는 계속 핀잔을 듣고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약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심지어 법원에서 제출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계약서에도 분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없었답니다. 좀 다시 계약서를 쓰고 좀 새롭게 깨끗하게 우리도 열람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좀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 당시에는 작가도 요구했었을 거예요. 안 휘둘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어떤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장 씨와 작가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와중 전해진 소식. 2019년에 갑자기 고소장이 덜컥 날라왔죠. 이우영 작가와 제가 저작권 침해로 딴짓거리를 하고 지네끼리 책을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요? 하지만 장 대표가 문제 삼은 책 중에는 그와 계약하기 전에 출판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동명이인의 작가가 집필한 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출판 마음껏 하라고 해놓고 소송을 걸다니요. 두 사람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준 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글 작가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장한테 찾아가서 다시 찾아오자 라고 으쌰으쌰 해놓고선 하루 사이에 회유가 돼서 고소를 당했을 때 그와 저의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 상황이 참 믿어지지도 않고요. 게다가 그들의 소송 대상엔 작가 형제의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왜요? 당시 부모님이 운영 중이던 체험 농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애니메이션 나온 것들이 있으니 KBS에서 선물하고 뭐 이렇게 2기, 3기 그 DVD 틀어주고 한 거를 무단 상영이라고 저작권 침해를 한 거죠. 형사 고소를 한 건 불기소 처리가 됐는데요. 추가로 민사소송을 또 걸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장 대표가 운영 중이라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도 벽에 검정 고무신이 있네요.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실화탐사대 문효진 PD라고 하는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고, 근데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요? 소송도 저희가 주체가 아니에요. 원작자 네 분 간의 소송이지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상하게 엮인 거죠. 이게 대표님이 갔다 보니까 엮여 있는 거고, 실제로는 원작자하고의 관계 자체가 없는 회사예요. 원작자들 간의 소송이며 업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 대체 무슨 말일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약 주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3차 때부터 갑자기 검정고무신의 저작 권리를 가진 자로서 장모 씨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세 차례에 걸친 사업권 설정 계약서, 2차 계약서까지는 작가들만이 원저작권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3차 계약서에는 장 대표도 함께 원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정고무 씨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원저작자가 된 거네요. 저 계약에 따라서. 예.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각서까지 작성했답니다. 에? 저걸 왜 적었어? 양도각서까지? 적어도 이 양도각서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창작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모든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데 동의를 시켜 놓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거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돈을 줘야지 당연히 받았으면. 캐릭터 사업 대행인이라고 했던 장 대표가 이렇게 다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대행인으로는 어렵더라. 저작권을 좀 달라. 저작권자가 돼야 얘기가 쉽더라. 자기 이제 사업 대행을 하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영업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입에 대한 지분이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사업을 대신 해주겠다는 명목 아래 그림 작가와 글 작가의 지분을 요구했던 장 대표. 그는 작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을 받아 한순간에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저작권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분을 장한테 이제 판다,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율이 커지는 거는 생각도 당시는 못했고요. 장 대표가 글 작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캐릭터 지분 17%를 구입해 그의 지분이 50%를 넘기게 된 겁니다. 이야, 처음엔 돈을 안 주더니 이번에는 돈을 주고 샀네요.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3명의 작가와 함께 저작자로 등록까지 한 장 대표.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고요.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엄밀히 다른데요. 네, 그러면 저작자도 아닌 사람이 지분 50%를 갖게 된 거잖아요. 이상해요. 검정고무신이 만화책으로 탄생했을 때 편집장이었던 황경태 씨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제목도 검정고무신, 제가 어렸을 때 신고 신었던 고무신. 그 양반 스토리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현 작가. 이분이 모든 걸 기획하신 거네요. 애니메이션 1기부터 3기까지 제작에도 참여할 만큼 오랜 시간 검정고무신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장 대표와의 계약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뭘 애니메이션 만들면 좋겠냐, 뭘 상의하다가 이것만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검정고무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장 대표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원작에 있던 스토리는 스토리 작가한테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외에는 모든 게 이용 작가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다 남이 다 뺏어간 걸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걸까? 실제로 창작을 했는지 저작권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작 권리가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드리고, 다른 저작자 성함이 확인이 된다거나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려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신청이 진행되고 등록이 되는 편입니다. 특별한 대가 없이 원작자들의 대표가 된 장 씨. 그런데 캐릭터 대행업체 역시 장 씨의 회사였습니다. 그간 진행됐던 대부분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회사도 이 업체죠? 그럼 저작권도 갖고 있고 그걸로 사업도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네요.
실화탐사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안 받네요. 그가 대표로 있다는 이 업체를 통해 장 씨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원작자한테 지불한다. 이 내용이 끝이에요. 저희가 원작자한테 7,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으면 그 이효영 작가님 지분이 27%를 한 사람은 네 분의 그걸 나누는 네,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효영 작가님 지분이 27%니까 1,900만 원 정도 가져가신 거고요.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요. 그중 3%가 원작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걸 저작자 4명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건데요. 이유영 작가님을 대표로 예를 들면 100만 원 중 8,1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 씨가 원작료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또 회사 대표로 있으니까 또 수익이 또 97만 원 더 생기는 거네요. 대체 작가들이 계약서와 양도각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그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그 책을 저희가 재출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신간도서를 본인들이 기획한 거 제가 다 내주는 거. 그 다음 하나가 애니메이션 투자하는 거. 그걸 조건으로 내걸고 저희하고 지분 금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장에 나오는 상품들을 왜 원작자 동의를 안 받았냐. 계약서에 2차적 상품이 나올 때마다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은 원래 동의를 안 받는 게 일반 시장에서 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계약서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변호사는 장 대표와 작가들 간의 계약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차, 2차 계약서, 사업권 설정 계약서만 해도 계약 기간이라는 게 그래도 있었어요. 5년 단위로. 근데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무기한적으로 작가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사업체 측에서 영구히 그 검정고무신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이른바 사업권으로 표현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게 되고요. 계약서에 너무 포괄적인 조항들이 작가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저렇게 되면 영화, 캐릭터, 방송, 뭐 검정 고무신을 이용한 모든 걸 다 장 대표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요, 네. 계약서가. 전문가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권리의 양도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창작자한테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산업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표준계약서는 이번에 이래요. 권리보장을 요구하려면 법률적으로 이런 자문을 받습니다. 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20세기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유영 사태는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웹툰뿐만 아니고 웹소설이든 또 뭐 음악이든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진 작가는 이제 형의 목까지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도 믿어지지도 않고요. 뭐 이효영 작가 저랑 뭐 절친이고 뭐 형제고 뭐 동료고 뭐 한 30년 더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보게 될게. 그냥 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